그때 방송 보면서 이 사건 외에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네. 그 사건 속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잔인한 장면을. 처음에는 가평상에선 빠져 있었거든요. 제가 일부러 집어 넣은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그 알자 오늘은 아주 반가운 얼굴을 모셨습니다. 자칭 알고 보면 귀여운 남자 알기남 김영태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시죠. 안녕하세요. 김영태 PD입니다. 여전히 스스로 알고 보면 귀여운 남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이 혀를 잘 놀려야 된다고 알고 보면 귀여운 남자라고.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선배가 계속 사람들 다 차 타고 있는데 알기남! 알기남 PD 막 이러니까 내심 좋지 않았어요? 안 좋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아, 예. 뭐 김영태 PD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드리면 그것이 알고 싶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영주 택시기사 살인 사건, 쑥떡 사망 사건, 그리고 20년간 억울하게 복역 중인 무기수 장 씨 사건을 취재했었는데 그중에서도 무기수 장 씨 사건이 최근 대법원에서 재심이 확정되고 개시까지 된 거죠. 네. 장동호 씨 재심 소식 듣고 소감이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1차적으로 되게 많이 기뻤죠. 사실은 막 바쁘게 하다 보면 제가 취재했던 사건이라고 해도 또 잊어먹고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박주현 변호사님이 또 전우상 경감님이 계속 끝까지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엄청 기쁜 마음으로 출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장동호 씨가 무기징역 받게 된 사건이 송정 저수지 추락 사건이라고 해서 2003년 7월 9일 전라남도 진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2003년 7월경에 이제 두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송정 저수지에 빠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 익사로 사망을 하게 되시고 이제 운전을 했던 장동호 씨만 물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보험금을 노리고 처를 살해했다라는 그런 이제 혐의를 받고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돼서 형을 살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이 된 건지 들어주시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전우상 경감님이 올리신 국민청원을 보고 알게 됐어요. 이제 경감님을 만났는데 이건 졸음운전 아니면 벌어질 수가 없는 사고야. 그런데 그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다 엉터리로 해놓고 답을 다른 데서 찾았다는 거죠. 살인이라는 그 혐의를 다른 데서 찾은 거야. 그때 한 서너 시간 이상을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란 거죠. 그리고 압도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한 4시간이 넘어가는 인터뷰를 들으면서 이건 정말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갖고 와서 이제 선배님들과 또 팀장님과 막 얘기를 했고요. 처음에는 반대가 있었죠. 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던 사건이니까 부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갔던 뭐 이유가 있어요? 저희 제작자한테 큰 힘을 주셨던 분이 박준현 변호사님인데 당시에 해주셨던 말씀을 제가 되게 감명 깊어서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거악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누가 봐도 억울해? 라는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난 16년간 한결같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그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언론의 역할 아닐까. 이 말씀을 메시지로 보내와 주셨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되게 자극이 됐고 또 맞는 말씀이다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옆에 이렇게 봤거든요. 답답해서. 보고 있는데 아파트에 진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진도 써 있는 거 보고 제가 딱 이거 하늘에 계시다. 왜냐면 이 사건이 진도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아, 진도 가야겠다 내가. 작가님한테 보내고 이거 하늘에 계시다. 이런 하늘의 계시와 전문가 선생님들의 어떤 조언과 도움으로 시작을 하게 됐던. 야, 여러 운대가 맞았네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서 수면 위로 끌어올리신 분이 전우상 경감님이잖아요. 이 경감님은 재심 소식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제가 전화를 드려서 경감님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서울 오면 밥 먹자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통화하면 항상 되게 좋은 기운을 주시거든요. 되게 밝고. 한번 통화 한번 해보실래요? 아 지금요? 네. 연결돼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뭐, 그럼 간단히 한번 통화해 보죠. 네네네. 사전 협의가 안 된 거죠? 여보세요? 예, 경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저 김영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지금 저 유튜브 그알저알 촬영하고 있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그 도준우 PD님 아시죠? 경감님. 예, 예. 네, 같이 옆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래요? 예, 예. 네네. 안녕하세요. 도준우 PD입니다. 예, 피디님 안녕하세요. 아, 예. 그 알잘 그 시청하시나요? 예, 여기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희 지금 녹화 중인데 예. 저희 그알 채널 구독하는 그알이 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우상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했던 그알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네, 제가 처음에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경감님, 그러면 예, 예. 제 칭찬 좀 해주세요. 지금 이 그알을 방송하는 것이 혹시 장동우 씨 건 때문에 하시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1등 공신이죠. 그 이번 재심 확정되는 데 있어서 예, 예. 1등 공신이 박준영 변호사가 아니라 김영태 PD라는 거죠? 이제 박준영 변호사님의 이 사건, 물론 박준영 변호사님이 최고의 1등 공신이겠죠. 박준영 변호사님과 버금가는 그 1등 공신이 김영태 PD님이거든요. 아, 2등이네요, 2등 결국. 그죠? 2등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경감님이 장동호 씨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이번 소식 듣고 소감이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박준영 변호사님한테 확정됐다는 그 얘기를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참 말을 표현할 수 없죠. 아. 이게 지금 제가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한 후로 6년 7개월 만에 재심 확정을 받았으니까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1등 공신은 경감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등이 박준영, 3등이 김영태. 네, 경감님, 장동원 선생님 나오실 때 같이 가시죠? 예, 그러시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3등 김영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 네, 경감님 따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유쾌하신 분이네요. 예. 시작은 1등이었는데 점점 2등, 그러니까 3등 내려. 계속 밀려나는 3등 김영태였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그때 방송 보면서 이 사건 외에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네. 그 사건 속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건. 그때 당시에 서정훈 PD가 취재 도중에 고양이 꼬리를 밟는 장면이 방송 나가면서 상당히 화제가 됐어요. 여기 어이구 미안해. 사실 굳이 사건 취재에 필요 없는 장면인데 그런 잔인한 장면을 굳이 방송에 집어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장면이 처음에는 가평상에선 빠져 있었거든요. 지금 되게 심각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꼬리를 갑자기 밟고 동물의 꼬리 이게 약간 몰입을 깨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빠져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집어 넣은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우리가 취재하는 모습이고 리얼한 모습이니까 이걸 왜 빼냐. 그리고 서정훈 선배가 막 고양이 못살게 군 것도 아니고 너무 스윗하게 어이구 미안해. 바로 사과를 하시잖아요. 그게 실제라면, 그게 연출한 게 아니라면 그게 리얼한 모습이니까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좀 넣는 편입니다. 덕분에 참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항상 이게 뭔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방송을 보다가 살짝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김영태 PD가 당시 방송에서 했던 실험들이 재심 청구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방송에서 했던 실험이 총 3가지였는데 이 교차로에서 사고 지점까지 핸들 조작이 필요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당시 저수지 안에 시야 상당히 흐렸잖아요. 네, 그것도 확인했고 그다음에
수중에서 장 씨가 아내를 저지하면서 탈출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실험을 이렇게 진행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애초에 이 사건을 들여다볼 때 전우상 경관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장동호 씨가 무조건 무죄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게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정말 장동호 씨의 그런 억울한 면이 진짜인지를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막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럼 실험 진행할 때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왜 그 아래도 나왔었던 이윤영 작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태 PD님 네 취재 작가 이윤영이라고 합니다. 처음 팀에 합류한 그 회차거든요. 제가 이제 이윤영 작가한테 처음으로 줬던 미션이 사고가 있었던 차를 찾아야 된다. 똑같은 네, 똑같은 차를. 그러니까 봉고 J2 모델의 차였거든요. J2? 네, 아주 오래된 차예요. 네, 지금 이제 뭐 찾아볼 수도 없는데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차 내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도 이 차가 꼭 좀 있어야 된다. 열심히 찾았는데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제 그 시골에 있는 카센터 이럴 때도 막 돌아다니면서 여쭤보니까 어떤 분이 사장님이 저기 저 어느 마을에 가면 내가 지나가다 한번 본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만 믿고 비가 정말 억수로 오는 날이었는데 그냥 막 무작정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정말 그 마을 입구에 그 차가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희가 다 기뻐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이제 근데 시골이다 보니까 차 번호 이런 게 안 쓰여 있어요. 핸드폰 번호 연락처가.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차주분이 나오셨고 첫 마디가 제가 선생님 이 차 저한테 좀 파세요 해가지고 차를 사서 서울로 돌아왔던 네,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주분은 흔쾌히 팔았어요? 쿨거래 했어요? 좀 가격을 올리시던데요. 근데 자녀들이 당시에 그렇게 아버지가 범인이다라고 탄원서를 냈었는데 아니 그 자녀분들이 위증을 하게 된 동기 중에 구슬 했었잖아요. 네네. 구슬해서 네 아빠가 나를 뭐 죽였어 이런 식으로 막 빙의돼가지고 그걸 혹시 외갔다 해서 연출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매우 일리가 있는 추정이고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 외가 쪽 이모가 당시 목포에서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그리고 그 구슬한 무당도 이모의 지인인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의도를 갖고 구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굿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게 장동호 씨가 공공연하게 동네에서 장동호가 죽였대라는 이야기가 돌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 굿이. 굿이 왜냐하면 굿을 그 사건 현장에 있어서 송정저수지 앞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와서 봤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무당이 장동호 너가 죽였지 막 이렇게 하니까 막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 굿하는 걸 보고 네. 그때 이제 방송 후에 자녀들 위증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비판하는 얘기도 많았었고 그랬는데 당시 취재했던 PD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녀분들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한 거 맞죠. 당시에 어쨌든 뭐 어린 나이긴 했지만 어쨌든 큰 따님도 성인이었고 어떤 판단이 안 되는 나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말하지 않으면 잠잠히 그냥 흘러갈 일인데도 그걸 바로잡고자 이야기를 하러 나왔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고 그 용기도 이제는 박수를 쳐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도 빼놓을 수 없는 시간, 그아리 Q&A 시간입니다. 알귀남 김영태 PD 출연 소식에 많은 그아리 분들이 또 반가워했는데 여러 댓글 중에 몇 가지 골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쉼님, 수염은 계속 기르고 계신가요? 뭐 이거는 뭐 답을 할 필요가 네, 보시다시피. 예, 계속 기르고 있는 거죠. 네. 저도 오늘 나오신다 그래서 아침에 면도 안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네 꼬뭇꼬뭇하네. 껌껌하죠. 평소엔 깔끔하게 하는데 오늘 그래도 영태 나오는데 그래도 바이브 좀 맞춰볼까 하면서 이렇게 면도를 오늘은 생략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참고로 하고 나왔습니다. 5mm로 딱 정갈하게 자르고 여기도 이렇게 다 면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 아리 분들 뵈니까. 근데 지난 그 알자 출연 때 수염기른 이유가 선배들에게 좀 힘든 티를 내고 싶어서라고 했는데 아직 수염 밀지 않았다는 거는 여전히 좀 힘들다는 어필이 필요한 상황인 건가요? 더 힘들고요. 그 마음이라면은 지금 여기가 다 수염이어야 되는데 네, CG로 좀 이렇게. 또또님 질문입니다. 따끈따끈한 최근 근황이 궁금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홍보 한 스푼 부탁드려요. 이 시간을 기다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뭐 저는 홍보를 위해서 나온 건 아닌데 알지만 그래도 이런 시간이 있구나. 홍보 한 스푼, 네. 2스푼 하면 안 돼요. 지금 새 프로그램을 기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기획을 도준호 선배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너무 재밌겠다고 미쳤다고 빨리 보고 싶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확실히 많이 친다. 빨리 보고 싶다고 안 했지. 어쨌든 잘 진행돼가지고 꼭 제가 방송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이 지난 출연 때 못했던 질문이에요. 영태 PD 나올 때만 해도 맛집 추천 코너가 없었어요. 오늘은 자칭 알귀남 PD만의 포인트를 살려서 수염기른 사장님이 하는 집 중에 맛있는 집 추천할 데 있어요? 진짜 없는데? 저는 저 말고 수염 기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안 가, 이걸 안 가? 캐릭터 뺏기는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없다면 먹다가 막 음식이 수염 묻어도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맛있게 먹은 집 제가 요즘 자주 가는 집이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어디예요? 그 합정역 쪽에 있는데 네. 해주방이라고 퓨전 음식들을 파는데 가장 맛있는 거는 고등어 덮밥. 이 소스와 고등어와 이 밥이 찰기가 있어가지고 아주 맛있습니다. 그게가 시그니처고 네. 족발 덮밥도 있고. 족발 덮밥. 네. 족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걸 이제 밥에 올려서 먹는 올려서 네. 합정이 멀지도 않은데. 가깝죠. 해주방은 제가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오랜만에 그알 채널 찾아준 김영태 PD랑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 혹시 뭐 장동호 씨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번 해주시죠. 그때 접견 때 짧게 뵙고 정말로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그때 당시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나오시면 전라도에 또 맛있는 음식들 많으니까요. 제가 맛있는 음식과 소주 한 잔 축하조로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야, 네. 참 이런 소식이 있을 때마다 저도 뿌듯합니다. 그알 또 했었고 저도 지금 그알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 억울한 분 한 분을 또 구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또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호 씨 재심 확정의 또 3등 공신 김영태 PD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특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김영태 PD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